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부가 한 이념을 찾아서 함께 일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직장을 다니게 되고 실제 대다수의 시간과 에너지를 각자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이념과를 찾아서 같이 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을 함께 하려 그러면 내가 갖출 거를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함께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일이 우리한테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이 함께 하려 그러는데 내가 뭔가 모지름이 있다면 함께 붙어가 노상 싸워야 되는 거죠. 노상 싸우면 함께 하던 일이 깨지는 일이 나옵니다. 깨진다. 뭔가 뜻을 못 맞추고 있는데 함께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일 깨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이쪽 분야에 할 수도 있고 따로의 뭐를 하고 있는 거는 너가 따로의 뭐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내를 갖춘 게 바르게 갖춘 게 어느 정도 질량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말이 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통점이 다 있게 돼 있습니다. 다르게 돼 있는 법칙은 없다 이 말이죠. 응? 사람을 놔두어 갖고 잘 살게 하는 분야나 사람을 죽어 가지고 영혼이 잘 가게 해주려고 염을 하는 그런 분야나 살고 죽는 일인데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공통점을 100% 다 가지고 있게끔 돼 갖고 있는 이 자연의 이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의 난을 갖추었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도 바르게 갖추었다면 공통점이 일어나서 뭐든지 같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공부다 이 말이죠. 근기를 다르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여기서 갖췄고 너는 여기서 갖추게 해놓은 것이지, 우리가 진짜 일을 할 때는 같이 하는 게 좋다. 근데 이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좀 갖추어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앞으로 후천 시대는 네가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서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고 너한테 이용당할 수는 있어도 대접은 못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대접하는 것 같지만 니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거를 쏘고 오면 그것도 너는 덜 갖춰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후천 시대입니다. 네 혼자서 네가 재주 좋다고 잘났게끔 절대 살 수 없는 시대. 이제는 서로가 공유를 할 줄 알 때 너희들 삶이 굉장히 우수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라도 이제는 말의 뜻이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된다. 우리가 부부를 무엇이 부부라고 하느냐도 아직 모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선천시대는. 이걸 지금 정확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네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맺어졌다고 우리 혼인 선약을 하고 그 주례를 쓰면 인자 부부로 인정한다 이러잖아요. 에레이 미쳤놈. 인자 부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한다 요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알면 부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만난 것이지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력의 질량이 모여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부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물어볼게요. 당신 둘이 일심동체입니까? 그럼 부부 아니죠. 부부는 일심동체에 돼야 부부인데 일심동체라니까 서로가 말을 하면 이해하는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 그러면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남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답이라는 거 정확한 법칙은 100이라고 할 때 70%가 넘어가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70%.
너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70%는 갈 수 있게 돼가 있다. 누구든지 인간은 70% 넘어서는 게 힘드는 것이지 70%는 가는 것이다. 요때 너희들이 일심동체라고 인정해 주는 거다. 30% 갖고는 일심동체라고 이야기 안 해준다 이 말이죠. 50%도 일심동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100에서 70%가 가면 일심동체로 치줍니다. 하늘에서 너희는 부부가 맞느니라. 너희들 노력한 것이 이제 부부가 되니라. 이래 되면 부부하고 부부 아닌 사람하고 우리가 사후에 영혼이 내가 차원계에 갔을 때 부부 아닌 사람들은 손잡고 못 다닙니다. 네가 여기서 백날 같이 살았어도 죽어갖고 같이 손잡고 못 다녀요. 근데 일심동체가 된 노력을 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부부입니다. 죽어서도 영혼도 부부가 된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영혼이 같이 한다. 이것은 하느님도 못 갈라놓는 게 부부다. 요래 되는 거예요. 진정 너희들이 노력을 내서 하나가 되었구나. 거룩하다. 요래 되는 거예요. 하느님도 너희들을 갈라놓지 못한다. 인간이 노력의 결과는 하느님도 쪼갤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요는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간섭할 수 없는 게 노력의 대가니라.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라는 것은 노력을 해서 만드는 것이지 너희들이 만났다고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나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너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는 헤어질 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니끼 될 수 없고 노력하는 관계니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욕심내지 마라. 우리가 욕심 하니까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 욕심이라고 이렇게 세상에 이론을 풀어놨던데 이런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소리입니다. 상식이 잘못돼 갖고 있는 상식이다. 너희들 논리다 이 말이죠. 욕심은 뭐를 욕심이라고 하느냐? 너의 인생을 내가 함부로 운용하려고 드는 게 욕심이니라. 사람은 개체가 달라서 누구든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남의 인생을 내 멋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요. 네 인생을 내가 운용을 하고 좌우지하려 하는 것이 욕심이니라. 요걸 보고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함부로 농락하지 말라. 그거는 천벌을 받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요런 것이지. 이제는 이제 새로운 이 시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봐야 되지. 이때까지 사람들의 논리에 젖어 있지 말라. 논리는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재료는 될 수 있을지라도 논리는 답이 아니다. 답은 만인이 만법으로 다 통할 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습관적으로 해나왔던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부부라고 하던 논리가 있었다면 이것을 이제 다시 재정립해 볼 수 있는 답을 내가 내주는 겁니다. 부부는 노력하에 이루어진다. 요거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노력하에 가족이 된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을 전부 다 혈육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끌고 갑니다. 혈육은 인연입니다. 차원계에서부터 오는 인연이 혈육이에요. 혈육은 가족이 아니에요. 인연이지. 어떤 인연이냐? 너한테 의무를 주는 인연이다. 의무. 네한테 혈육으로 자식을 줬을 때는 의무를 행하라고 주는 인연이다 이 말이죠. 근데 무슨 의무를 어떻게 행하느냐? 이 의무도 모르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혈육의 관계를 잘 몰라갖고 바르게 못 가다 보니까 자식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 하는 소리예요. 내 혈육은 네가 의무를 행하라고 주는 인연들입니다.
근데 가족은 우리가 노력을 해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만날 때 혈육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게 가족이 되는 겁니다. 노력을 했을 때. 만일에 안 하면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고 서로가 욕심을 부렸을 때는 네 논리 내 논리로 욕심을 부리면 이거는 깨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인연을 줘서 돼. 화합을 이루는 건 너희들이 하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자연의 섭리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식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홍익 인간들이 새로이 이 지식을 갖추어서 이 논리들을 새로이 정립을 해갖고 세상에 정법을 내줘야 인류는 이제 평화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평화가 일어날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관을 하고 우리 노력을 안 하면 우리 몫을 안 하기 때문에 인류는 아주 불행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식인들의 책임이고 홍익인간들의 책임으로 돌아와서 사후에 엄청난 고통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예요. 그래서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우리한테. 조상의 을을 빛내야 된다라고. 조상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후회이기 때문에 저마다 소질을 다 갖추어서 안으로 힘을 갖추어라. 이것이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어라 이 말이죠. 요래서 이 힘으로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때다. 우리가 태어나서 소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멍디 맞으면서 배운 사람들이 이게 베이비 부모들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걸 배웠다면 이건 너희들 몫이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어릴 때는 이 큰 말을 소화를 못하고 뼈꼬리 잡아였지만 우리가 지식인이 되고 성년이 되고 나니까 뼈꼬리 잡아연 걸 꺼내갖고 이걸 풀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엇을 심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 공부였었고 홍익인간 메시지였었고 홍익인간의 이념이었었고 그렇게 살아야만 너희들이 업을 소멸할 수 있는 큰 놈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일을 안 했을 때는 인류에 득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 업은 0.1mm도 소멸되지 않느니라. 사람들한테 내가 돈 좀 있다고 밥을 좀 줬다고 돈을 누굴 줬다고 네 업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진 메시지를 인류에 전하고 이것이 인류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될 때 이게 너희들의 할 수 있는 모든 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야 업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만한 질량들이다 이 말이죠. 그게 홍익인간들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노력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르게 차근차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게 도반들이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모르는 걸 같이 의논해가며 이러고 이때까지 왔어야 되는데 도반들끼리 만나라 했더니 군립하는 자가 돼가지고 만나니까 지 방법으로 끌고 가버렸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고 전부 다 도반이었었어요. 그분들도 지식인이고 우리 일반 사회도 지식인이고 그 분야가 다른 지식인들이었었다. 저마다 소질을 달리 갖추고 있었던 지식인들. 이분들은 만나면 도반이 됐어야 되는데 뭔가가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 마냥 하다가 그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가 돼버렸어요. 같이 삶을 나누는 도반으로 발전했어야 되는 게라 이 세상은 그게 지금 우리가 실수했었습니다. 몰랐던 거죠.
예? 모두가 전부 다 지식인들로서 다 도반이 될 수 있는, 이게 이제부터 이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전부 다 융합시키고 전부 다 아래 위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서로가 상생하면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들은 최고의 도반입니다. 어르렁거리지 말고 모르면 조금 배우면 되니까, 그러면 다 풀립니다.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이해되죠? 네.